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겉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짐이 가볍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반이 짐으로 꽉 차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는 여성 승객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내에 탑승하는 승객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가벼운 가방 하나와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다. 들성 부른 사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특성이 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유독 활자 중독이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다. 퍼스트 클래스에는 책을 읽는 사람이 정말 많다. 어느 날부터 나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 어떤 책을 읽는지 유심히 살펴보았다. 장르 중에서는 전기와 역사 소설이 가장 많았다. 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역사서를 많이 읽는 것일까? 역사 속의 위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멘토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일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명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스승 말이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시중에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를 읽는 경우 드물었다. 승객들이 읽는 책은 내가 서점에서 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의 책인 경우가 많았다. 최신 유행하는 예쁜 표지보다는 투박한 표지의 묵직한 책을 읽고 있었다. 워낙 다독가이다 보니 자신만의 내공이 있어 책을 보는 안목이 일반인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난 파트너들 역시 대부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들 역시 동양 고전을 많이 읽었다. 책 구석구석에 메모를 남겼고 책 귀퉁이가 접혀 있거나 종이 냅킨 같은 것이 꽂혀 있는 경우도 많았다. 포스트잇으로 군데군데 표시를 해놔 나중에 찾기 쉽도록 분류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1000년이 넘은 글에 특히 귀중한 아이디어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한 경영자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내가 승무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비행기가 독서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책을 읽는 승객들이 많았다. 주스나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독서등을 켜고 두꺼운 책에 푹 빠진 승객이 많았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독서가 단순한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성공에 있어 책은 분리할 수 없는 필수 존재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매우 듣기 편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내에는 엔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승객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그러나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승객의 발음이 좋고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한 번에 알아듣기가 쉬웠다. 목소리가 높거나 낮거나 맑거나 탁하거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명료한 목소리로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했다. 이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소에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때도 어떻게 해줄 거예요? 하고 세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낮은 목소리로 단순 명료하게 전달하는 편이었다. 이런 방법이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승객이 많았다.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에 대단히 능하다. 그들이 성공을 이룬 기저에는 소통의 성공이 있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의 목소리는 대단히 좋았다. 남성의 겨우 중저음으로 무겁게 깔리는 음성이었고 여성 승객 역시 나긋하면서도 또렷하게 의사를 전하는 목소리였다. 좋은 목소리를 타고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다.
나는 경영자들이 발성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영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발성을 보였다. 내 입에서 말이 떠나는 것으로 대화는 끝이 아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발음하는 것이 첫 번째며 어떤 부분에서 힘주어 말할지 또 끊어 말할지 포인트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성이다. 좋은 인상을 주는 목소리를 내려면 우선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 발성 수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과정 또한 바른 자세 취하기와 호흡이다.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내려면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좋은 자세를 취하면 복식 호흡을 할 수 있고 좋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사실 아래를 쳐다보거나 움츠리는 자세가 호흡하기에는 더 편하다. 반대로 몸을 움츠린 자세에서는 호흡은 편할지 몰라도 호흡이 얕아지고 복식 호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기운 없는 목소리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변화 없이 계속 똑같은 어투로 이야기를 이어가면 아무리 재미있는 내용이라도 지루하게 느껴진다. 듣는 사람을 내 이야기에 몰입하게 하려면 크고 강하게 이야기할 것과 작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것을 구별해 강약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소리 크기를 달리하는 동시에 말하는 속도도 조금 빨리 또는 느리게 조절해서 단조롭지 않도록 변화를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밝고 강한 어조를 사용해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좋다. 어느 정도 승무원 경력이 쌓이면 탑승권을 보지 않고도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자세만 봐도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을 대부분 구분해낼 수 있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일단 자세가 바르다. 그리고 시선의 각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개를 숙이면 시선도 따라 낮아진다. 행동거지가 당당한 사람은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기 때문에 시선의 각도도 자연히 높아진다. 그리고 바로 눈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곳까지 내다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 자세에서는 그 사람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자세가 좋은 사람은 범접지 못할 당당한 분위기를 풍긴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과 정수리에 있는 백회다. 백회는 머리 가마 부근에 있다. 좋은 자세를 취하려면 우선 단전에 힘을 넣는다. 그리고 백회에 달린 줄을 천장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쭉 펴고 똑바로 선다. 벽에 기대보면 내 등이 얼마나 구부러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의식적으로 똑바로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자세가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환경이 있다 보니 무의식 중에 등을 쭉 펴는 습관이 생긴 듯하다. 키가 크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키가 작더라도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강하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당당한 자세 때문에 키가 크다는 느낌이 들던 사람이 자리에 일어선 모습을 보면 의외로 키가 작아서 놀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몸에서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진다. 자세를 한자로 쓰면 모습의 자, 기세의 세가 된다. 즉, 모습의 기세가 된다. 신체가 내뿜는 에너지란 뜻이다. 성공한 사람 치고 등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정수리에 있는 백회가 하늘을 보고 있는 상태가 에너지를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자세다. 앞으로 기울어도 또는 뒤로 너무 젖혀도 우주에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적어진다고 한다. 등을 쭉 펴고 태양빛을 흡수하자. 식물에게 광합성이 중요하듯이
인간도 등줄기를 똑바로 세우고 태양빛을 흡수하듯이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시선은 위로 보고 윗꼬리를 끌어올리면서 미소를 지어서 광대뼈가 볼에서 도드라지게 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 태양빛을 쬐고 긍정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이래서 좋은 성과를 내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세가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해서 올바른 자세를 취함으로써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렸는지는 알 수 없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성공을 일구어낸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있는지를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생각날 때마다 거울에 전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보자. 줄을 지어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단순히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어도 자세가 구부정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인상도 좋아지지 않는다. 에너지 넘치는 자세를 취하려면 몸의 축이 제대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 축이 앞으로 쏠리지는 않았는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보자. 두툼한 책 한 권을 머리에 얹어보자. 가만히 있는데도 책이 떨어진다면 어딘가에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기분도 밝아지고 긍정적이 된다. 그리고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상반신은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리 안쪽을 스치듯이 걸으면 영감이 떠오른다. 등을 쭉 펴고 걸을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다.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사고방식도 긍정적이 되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안이 꼬리를 물고 떠오를 것이다.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을 지켜보면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일단 성공한 사람 중에 얼굴빛이 좋지 않은 사람은 없다. 에너지가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얼굴이다. 인격과 인품은 겉모습에까지 스며나오는 법이다.